안녕하세요. 반전미담 TV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20년 전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남자. 그런데 20해가 지난 지금 시골 보건소에서 다시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건 그가 제 진료 카드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마음이 뭉클해지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2004년 봄 서울의 벚꽃이 만개하던 그 계절이었습니다. 26살 이진아는 간호학과를 막 졸업하고 첫 취업을 앞두고 있었죠. 그녀에게는 3살 연상의 남자친구 박승호가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29살의 승호는 진아에게 있어 세상 전부나 다름없었어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봉사활동 현장이었습니다. 성북구에 위치한 한 양로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던 중 우연히 마주친 순간 승호의 따뜻한 미소와 진아의 순수한 눈빛이 서로를 향했죠. 그때부터 시작된 사랑은 그야말로 동화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진아가 어르신의 손을 잡고 물어보는 모습을 승호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미소와 자연스러운 손길에 마음이 움직였죠. 봉사활동이 끝난 후 승호는 용기를 내어 진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처음 봉사 나왔는데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매주 계속되었어요. 봉사활동 후 근처 카페에서 나누는 대화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죠. 승호는 진아의 순수함에 매료되었고, 진아는 승호의 성실함과 따뜻함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진아야, 우리 꼭 결혼하자. 내가 간호사 되면 나도 더 열심히 일해서 멋진 신랑 되어줄게. 승호의 이런 달콤한 약속들이 진아의 하루하루를 행복으로 채워주었어요. 한강공원을 함께 걸으며 미래를 그려보던 저녁들,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던 그 모든 순간들이 진아에게는 보물 같았습니다. 진아는 승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의 손을 잡고 걸을 때면 세상이 온통 장밋빛으로 보였죠. 졸업 논문을 준비하며 밤을 새워도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아도 승호가 있어 모든 게 견딜만 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승호의 이런 말들이 진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드디어 졸업 후 첫 직장으로 전라남도의 한 보건소에 발령을 받았을 때도 승호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거리가 멀어져도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주말마다 보러 갈게.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서울로 다시 올 수 있을 거야. 진아는 승호의 말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거리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진아가 지방보건소 발령 통지를 받던 바로 그날, 승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오늘 저녁에 만나서 발령 축하해주자며 웃던 그가 오후가 되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승호야,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진아는 하루 종일 승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진아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진아는 승우가 다니던 회사에까지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승호 씨요? 일주일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갑자기 사표 내고 연락처도 안 남기고 그냥 사라지셨어요. 진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퇴사했다고? 그럼 지난주까지 회사 일이 힘들다며 투덜거리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진아는 급하게 승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전 세입자요? 아, 그분 한 달 전에 이사 나가셨어요. 급하게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세입자의 말에 진아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한 달 전이라고? 그럼 승호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미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진아는 승호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봤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어요. 마치 계획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왜, 왜 이렇게 갑자기? 진아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말들이, 결혼하자던 그 약속들이 모두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아는 자신이 뭔가 잘못한 건 아닌지 수없이 되돌아봤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의존적이었나 아니면 너무 순진해서 승우가 부담스러웠나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승우와 함께 걸었던 한강공원을 혼자 찾아가기도 했어요. 승우야, 제발 나타나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함께 해결해보자. 하지만 강바람만이 진아의 간절한 부름에 답할 뿐이었죠. 진아의 친구들은 걱정이 되어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진아야, 그런 남자라면 오히려 잘 된 거야. 지금 알아서 다행이지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진아에게는 그런 말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승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진아는 여전히 승호를 믿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이 지나도 승호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거든요. 지방 보건소로 내려가야 할 날이 다가왔지만 진아는 차마 떠날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승우가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승우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진아는 홀로 지방으로 떠나야 했어요. 기차 안에서 진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우야, 나 지금 내려가고 있어. 정말 마지막까지 안 나타날 거야? 하지만 기차는 무정하게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전라남도의 작은 해안 마을에 도착한 진아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보건소 첫 출근 날 진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지만 동료들은 금세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진아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소장님의 걱정 어린 물음에도 진아는 괜찮습니다라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승호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문득문득 승호 생각에 멍해지곤 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진아를 괴롭혔어요. 몇 달이 지나자 진아의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식욕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환자들 앞에서도 자꾸 실수를 하게 되었죠. 혈압을 재다가 멍해지거나 약을 준비하면서도 딴 생각에 빠져 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진아야, 너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좀 쉬어라. 동료 간호사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진아는 쉬면 더 승호 생각이 날 것 같아서 더욱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진아는 출근길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몸이 한계에 달한 것이었죠. 응급실에 실려간 진아를 본 보건소 동료들은 모두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왜 말을 안 했어? 하지만 진아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되었다고 밖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진아에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스트레스성 우울증 증상이 보입니다. 당분간 일을 줄이시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길 바래요. 진아는 결국 병가를 내고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자 승호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더욱 커졌어요.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어? 적어도 헤어지자는 말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아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몇 달 후, 진아는 결국 보건소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이곳에 있으면 자꾸 승호와의 추억이 떠오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사표를 내던 날 소장님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진아야, 넌 정말 좋은 간호사였는데 나중에라도 다시 돌아올 생각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서울로 올라간 진아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취업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의욕이 생기지 않았죠.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나가기 싫었고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만 늘어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진아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승우 없는 삶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진아는 승우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보낸 1년은 진아에게 있어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의 걱정 어린 전화에도 괜찮다며 거짓말을 반복했지만 실제로는 하루하루가 버텁니다. 승호에 대한 분노와 그리움이 교차하면서 진아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어요. 진아야, 이제 그만 잊어버리자. 세상에 남자가 승호 하나뿐이냐? 가장 친한 친구 수진이 진아를 만나자고 해서 나온 카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아. 이상해.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수지는 진아의 변화된 모습에 깊은 걱정을 했어요. 예전에 밝고 활기찬 진아는 온데간데 없고 눈빛이 흐리고 말수가 적어진 친구를 보니 마음이 아팠죠. 진아야, 정말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다가 우울증 걸리겠어. 진아도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 생각도 다른 일을 시작할 생각도 들지 않았거든요. 모든 게 승호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무엇을 해도 그의 생각이 났어요. 그러던 중 진아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작은 책방 운영에 관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책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글을 읽으면서 진아는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진아는 부모님께 자신의 결정을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 서울 떠나서 시골에서 책방 하나 운영해 보려고 해요.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진아의 굳은 의지를 보고는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좋다면 해봐라.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돼. 진아는 전라남도 해안가의 작은 마을을 택했어요. 예전에 일했던 보건소 근처였지만 그때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죠. 작은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책방은 진아의 작은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시간들, 찾아오는 손님 몇 명과 나누는 조용한 대화들이 진아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여전히 승우 생각이 났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나를 그리워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가끔씩 진아를 괴롭혔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견딜만 했습니다. 책방을 운영한 지 몇 년이 지나면서 진아는 나름대로 평온한 일상을 찾아갔어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 책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과의 소소한 대화가 진아에게는 작은 행복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깊은 관계는 피하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다시는 누군가를 그렇게 깊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아. 진아는 스스로에게 이런 다짐을 하며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46살이 된 진아는 여전히 해안가 마을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승호에 대한 아픔은 많이 무뎌졌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진아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고 있었어요.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일이 잦아졌죠.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별일 아닌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진아는 책을 정리하다가도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려서 멈춰 서는 일이 많아졌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잠들기 어려웠죠.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이웃 할머니가 진아의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진아야,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진아는 괜찮다고 했지만 할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민 끝에 진아는 마을 보건소에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20년 전 처음 일했던 그 보건소 말고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의 작은 보건소였죠. 별거 아닐 거야. 그냥 확인차 한번 가보는 거니까. 진아는 스스로를 달래며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보건소는 생각보다 한산했어요. 접수대에 앉은 간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심장이 자꾸 두근거려서요. 혹시 검사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진아는 조심스럽게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네, 진료카드 작성해 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진아입니다. 간호사가 컴퓨터에 진아의 정보를 입력하면서 말했어요. 기존에 오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진아는 간단히 대답하며 진료카드를 작성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진아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진아님, 3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진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진아는 순간 멈춰섰어요. 그 목소리가 왠지 낯익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앉아있던 의사가 고개를 들어 진아를 바라보는 순간 둘 다 얼어붙었어요. 이진아? 혹시 서울 성북구에서 살았던 하얀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진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박승호였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죠. 승호? 진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다시 마주친 첫사랑 앞에서 진아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방금 자신이 작성한 진료카드가 들려 있었어요. 진료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진아의 심장은 병원에 온 이유였던 두근거림보다 훨씬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정말 진아야? 승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진아에게 다가왔지만 진아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20년 전의 상처가 순간적으로 되살아난 거였죠. 왜 여기에? 진아는 겨우 이 정도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재회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승호는 진아의 반응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승호는 진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진아는 계속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아니야, 이건 꿈이야. 꿈이라고 해줘. 진아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꿨던 꿈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승호는 실제로 그곳에 있었고 의사 가운을 입고 진아의 진료 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신 거예요? 진아는 존댓말로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더 이상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죠. 3년 전부터야. 아니, 진아야. 승호는 진아의 존댓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다정하게 자신을 부르던 그녀가 이제는 남처럼 대하고 있었거든요. 진아야, 일단 앉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하지만 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그냥 진료만 해주세요. 진아는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기억해내려고 애썼어요. 심장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 심장이 뛰는 건 병 때문이 아니라 승호 때문이었습니다. 진아야, 제발. 승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가 얼마나 진아를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가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죠.
하지만 진아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 왜 그날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결국 진아의 입에서 20년 동안 품어왔던 질문이 터져 나왔어요. 저에게 뭔가 잘못이 있었나요? 아니면 정말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가요? 진아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호는 진아의 질문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전 자신의 선택이 진아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느꼈거든요. 진아야, 그게 아니야. 정말 그게 아니었어. 그럼 뭐였는데요? 결혼하자고 했던 그 말들이 거짓말이었나요? 진아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승호는 진아의 눈물을 보며 자신도 울컥했어요. 진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말하기 어려워. 다른 환자들도 기다리고 있고, 실제로 밖에서는 다음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진아는 자신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되어 있는지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저 그냥 갈게요. 진아는 급하게 진료실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승우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어요. 진아야, 제발. 오늘 진료 끝나고 만나자. 우리 제대로 얘기해보자. 진아는 승우의 손목을 잡은 손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 따뜻함이 20년 전과 똑같다는 걸 느끼면서도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죠. 손 놔주세요. 진아는 조용히 말했고 승우는 아쉬워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진아야,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제발 기회를 줘. 승호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진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2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얘기가 남아있겠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요. 하지만 진아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궁금했던 그 이유를, 승호가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는지를 정말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혹시 마음이 바뀌면 내가 여기 매일 6시까지 있어.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있을게. 너도 알 거야. 이 마을에서 바다가 보이는 카페는 하나뿐이니까. 승호는 진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진아는 대답 없이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웠어요. 보건소를 나서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죠. 정말 승우가 거기 있는 게 맞나, 꿈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진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책방에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할 수 없었고, 책을 읽으려고 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통 승우 생각뿐이었어요. 왜 하필 지금 여기서 만나게 된 걸까? 진아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20년 동안 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나다니. 그것도 의사가 되어서 말이에요. 예전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었던 승우가 어떻게 의사가 되었을까요? 저녁이 다가오면서 진아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승우가 말한 그 카페는 진아도 잘 아는 곳이었거든요. 가끔 혼자 가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던 곳이었죠. 승우도 그 카페를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가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진아는 계속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이 궁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20년 전의 아픔이 다시 되살아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진아는 카페로 향했어요.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카페에 도착하니 정말 승우가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진아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승우는 진아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아는 승우 맞은편에 앉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궁금해서 온 거예요. 20년 전 왜 그랬는지. 승우는 깊게 숨을 쉬고 입을 열었어요. 진아야, 20년 전 우리가 헤어진 그날 말이야. 사실 나는 승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어. 갑자기 진아는 놀란 표정으로 승우를 바라봤어요. 사기 혐의라고요? 응.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투자 사기 사건이 터진 거야. 하루아침에 우리 가족이 범죄자, 가족이 되어버렸어. 승우는 계속해서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나도 아버지 회사 보증을 서 있었거든.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집도 넘어가고 내 계좌도 모두 동결되었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된 거야. 진아는 승우의 말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럼 그때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하겠어? 너에게 내가 범죄자 아들이라고, 빚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승우의 고백을 들으며 진아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20년 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말했어야죠. 함께 해결할 수도 있었잖아요. 진아야, 너무 어렸어. 우리 둘 다. 승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난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 너는 막 간호사가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던 때였잖아. 승호는 이어서 자신의 지난 20년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들을 피해서 강원도 산골로 도망쳤어. 거기서 몇 년 동안 막노동을 하면서 빚을 갚았지. 그러면서 계속 생각했어. 언젠가는 다시 내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진아는 승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가 그런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은 그를 원망하고 있었다니. 그럼 의사는 어떻게 해? 빚을 다 갚고 나서 40살에 의대에 들어갔어. 나이가 많아서 힘들었지만 꼭 해내고 싶었거든. 왜 의사가 되려고 했어요? 진아가 물어보자 승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너 때문이야. 너가 간호사니까.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어. 그럼 너와 함께 일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진아는 승호의 말에 놀랐어요. 20년 동안 자신을 생각하며 의사가 되었다니. 정말 저 때문에? 응. 매일 내 생각을 했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행복한지, 다른 좋은 사람 만났는지. 승호는 이어서 말했어요. 이 마을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야. 내가 여기서 책방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왔어. 진아는 더욱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공통 친구를 통해서, 수진이를 통해서 말이야. 진아는 수진이 승호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했다는 사실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만나려고 여기 온 거예요? 아니야. 처음에는 그냥 내가 잘 사는지 멀리서 확인만 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런데 너를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 20년 동안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거든. 승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진아야, 정말 미안해. 그때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진아도 눈물이 났어요. 20년 동안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도, 저도 미안해요. 당신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원망만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진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승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천천히 해보자. 우리 이제 아이들이 아니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서로를 다시 알아가 보자. 진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예전 그 감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괜찮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자. 새로운 우리로 말이야. 그날 이후 진아는 자원봉사자로 보건소를 돕기 시작했어요. 승호와 함께 마을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서서히 마음의 벽을 허물어 갔죠. 20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바다를 바라보며 걷던 진아가 승호에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때 떠나줘서. 승호는 놀란 표정으로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함께 있었다면 우리 둘 다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만나서 다행이에요. 더 성숙해진 우리로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2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때로는 이별이 더 큰 사랑을 위한 준비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상처받았던 과거도 이해와 용서를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궁금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전미담 TV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모든 사연을 소중히 읽어보고 영상으로 제작해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